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이번에는 가죽의 가장자리를 가죽으로 감싸서 마감하는 바이어스 바인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이 바이어스 바인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이렇게 본딩으로 고정시켜 놓고 한꺼번에 구멍을 뚫어서 바느질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한쪽만 본딩으로 고정시켜 놓고 이 양쪽을 따로 뚫어서 이렇게 바느질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가죽의 두께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볼 건데, 우선 몸통이 되는 가죽의 두께는 제한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만큼 두껍게 설정해 버리면 되니까요, 이 가죽의 폭을. 그래서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쪽 위에 감쌀 가죽의 두께 보시면 이 두께가 있죠. 이 가죽의 두께는 1mm 이상 넘어가면 너무 좀 투박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1.3mm 짜리예요, 두께가. 그리고 14mm 폭인데, 이것을 이렇게 감싸서 하는 것과,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0.7짜리거든요 같은 14mm에 0.7짜리, 이렇게 해서 감싸는 것에 느낌 차이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확실히 두께가 있는 게 조금 더 투박해 보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두께가 두꺼울수록 이렇게 감싸서 바느질을 했을 때 이쪽 잘려진 단면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엣지코트를 추가적으로 칠해주거나 그래야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쪽을 감쌀 가죽은 두께를 한 0.7에서 0.9mm 사이 정도를 보통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폭은 내가 원하는 만큼 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붙여서 구멍을 뚫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우선 제가 이것을 먼저 한번 해볼 건데, 이거는 12mm, 이 폭이 12mm죠. 그리고 두께는 0.9mm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0.8이네? 0.87, 0.84. 이게 부위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가운데 부분이 조금 더 두껍네요. 0.9. 그렇고 이거는 2.3 정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두 장을 붙여놨는데. 그래서 이것을 감싸야 되는데, 그러면 본딩을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보통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단면에 감싸서 확인을 해보기도 합니다. 만약에 본딩이 이렇게 뒤틀어져서 되면 당연히 어느 한쪽에서는 어긋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가운데 오게끔 이렇게 설정을 하는 편이고요. 혹은 어떤 방법도 있냐면, 제가 이렇게 쌀 가죽에 가운데에 가이드라인을 하나 그어 놓는 거죠. 이렇게 가이드를 그어 놓고 이 가이드를 이 가죽 단면에 가운데에 올려놓은 채로 싸서 붙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나마 이렇게 확 틀어지는 경우들을 방지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것을 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 폭까지 본딩해서 붙이면 좋은지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됐을 때 이 두께에서는 이게 한 5mm 정도 내려오면은 딱 될 것 같아요. 한 4mm 정도 되네요. 이거는 이 단면, 잠깐만요. 이 단면 끝에서 4mm까지 내려오면 이게 딱 달라붙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공간이 남으면, 바느질을 했을 때 이렇게 공간이 남아버리면 나중에 이쪽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짝 붙게끔 이렇게 길이를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것을 쌌을 때 이 단면 끝에서 4mm 내려온 길이라고 확인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놓고 4mm를 체크를 합니다. 군데군데 조금씩 체크를 하는 거죠. 이걸 왜 체크하냐면, 제가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일정한 폭으로 돼야 되는데 일정한 폭으로 붙이기 어려우니 4mm를 체크해 놓은 데다가 마스킹 테이프로 나중에 붙일 가이드라인을 잡아둡니다. 이렇게 하고 당연히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반대쪽도 지금 4mm씩 살짝 체크를 하고 여기도 체크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똑같이 마스킹 테이프로 가이드를 잡아줄 거예요. 지금 마스킹 테이프로 붙인 가이드는 제가 이제 주로 쓰는 방법이고요. 이것을 뭐 다른 마분지를 쓰신다든지 다른 어떤 것을 쓰셔도 좋습니다. 어찌됐든 일정한 폭으로 붙을 수 있게끔 뭔가 처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본딩을 하는 거죠. 본딩을 지금 이것도 하고 지금 저는 좀 빨리빨리 한 큐에 끝내야 되니까 대충 하는데 이렇게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본드는 얇게 펴바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본딩을 해줍니다. 이렇게 본딩을 하고 이왕이면 이쪽 이 잘려진 옆 단면도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도 반대편도 마찬가지. 이렇게 본딩을 다 해두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이것을 이제 딱 맞춰서 붙여버리시는 거죠. 이 마스킹 테이프로 제가 표시 놓은 4mm 폭에 맞춰서 붙여버리고 그 다음에 감싸서 오면 이 폭에 딱 맞을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이걸 붙여놓지 않았으면 제가 이렇게 쌓아놓은 라인이 이렇게 울퉁불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가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가이드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를 붙여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는 떼버릴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찌됐든 내가 원하는 정도로 붙여놓은 거예요. 붙여놨고 이 붙여놓은 것을 그대로 구멍을 뚫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게 폭이 12mm였는데 14mm의 같은 두께를 해놓은 것을 붙여놓고 같이 한번 뚫어보고 이 2mm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였습니다. 지금 이 위쪽에 있는 거는 제가 이 두께의 가죽에 0.9mm 두께 가죽을 썼고요. 그리고 폭 12mm짜리 썼고 이거는 14mm짜리, 그러니까 이것보다 1mm 정도 좀 더 들어온 거죠. 그런데 확연히 이 느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폭을 테스트 해보고 한번 샘플로 만들어 보신 다음에 전체를 확정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 느낌 차이가 꽤나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은 건 그대로 뚫어서 바느질을 하면 됩니다. 자, 이 상태로 구멍을 뚫는 거죠. 구멍을 뚫는데 제가 크리저로 라인을 하나 먼저 그어놨습니다. 이것도 가장자리와 동일하게 너무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이 가죽이 뜯어질 수도 있거든요. 혹은 뭐 찢어진다든지. 그래서 미리 그어놨는데 지금 12mm 폭으로 한 거는 정말 타이트하게 잡아놓은 거예요. 딱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잡았을 때 정말 타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판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멍을 뚫으실 때는 이 라인에 바짝 붙여서 하시고 당연히 수직으로 잡아서 뚫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꾹 잡고 누르신 다음에 천천히 구멍을 뚫어 보시는 거죠. 해서 자, 이쪽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쪽 크리저 라인 그어 놓은 것에 그대로 맞춰서 나오죠. 가이드라인을 하지 않아 놓고 그냥 내가 임의로 붙여버리게 되면 양쪽의 길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위에서는 맞춰서 뚫었지만 아래쪽에서는 비틀어져서 나오거나 이 밑에 가죽이 잘리는 경우들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 똑같습니다. 뚫는 것은 이렇게 살짝 빼놓고 그 다음 거 뭐 2개에서 3개 정도 겹쳐놓고 라인 잡고 천천히 이렇게 뚫어버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제가 이 12mm 폭으로 한 거는 정말 여유분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내가 자칫 잘못하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것보다는 이렇게 조금 더 여유 있게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에 맞추시는 것도 좋아요. 당연히 이렇게 이 라인에 맞추시는 것도 좋은데 사람이라는 게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뚫다가 밑에 쪽이 조금씩 어긋나서 안 맞는 경우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조금 더 살짝 안쪽으로 들어와서 구멍을 뚫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는 이 라인에 딱 맞추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안으로 살짝 여유를 두고 뚫는 거죠.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뚫어서 바느질을 해버리시면 돼요. 잡고 뚫어서 이렇게 뚫린 거 보이시죠? 이 상태로 바느질을 해볼 겁니다. 여기서 바느질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저희가 보통 바느질 하는 것과 동일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쪽 구멍을 뚫었던 쪽을 사선으로 내고 이 안쪽을 일자 모양으로 내도 상관없고요. 양쪽을 꼬아서 사선 모양을 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바느질을 몇 담 해서 제가 마감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바느질 했고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마감 처리를 한다고 하면 폴리에스터 실, 흔히 말하는 나일론 실로 했을 때는 뒤로 2땀 오버랩해서 바느질을 하신 다음에 잘라내고 라이터로 녹이셔도 됩니다. 그런데 린넨 실 같은 경우는 실이 녹지 않고 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마감할 때는 가죽과 가죽 사이로 빼줘야 되는데 이것을 이쪽 이 본판과 위쪽에 싸놓은 바이어스 가죽 사이로 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살살 천천히 살짝 떼서 빼고 이것도 이렇게 빼서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묶음을 이 바이어스 가죽 안쪽으로 나중에 밀어 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고 나중에 잘라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쭉 이어서 바느질하는 거라 바느질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이렇게 잘라버리시면 되죠. 네,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께에 상관없이 이 바이어스 가죽의 폭에 상관없이 바느질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양쪽에 따로 뚫어서 바느질하는 겁니다. 이 양쪽에 따로 뚫어서 바느질을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양쪽에 사선 내는 방법을 일부러 구현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처럼 폭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나도 모르게 자칫 잘못해서 위에서 뚫었는데 아래쪽이 맞춰지지 않아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실수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손이 더 많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이것을 했을 때와 방법은 같습니다. 이건 제가 14mm 폭의 0.7mm 두께를 준비했고요. 이렇게 해서 해보면 0.7 뭐 이 정도 되죠. 가운데 한번 재볼까요? 0.7, 0.8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감싸서 양쪽 길이가 맞았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틈이 없어야죠. 이 바이어스 가죽과 본판 가죽에 틈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어느 정도 내려오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게 지금 한 5mm 정도 내려온다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5mm 폭을 똑같이 바이어스 가죽이 붙을 수 있게끔 가이드를 잡아 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한쪽만 할 거예요.
한쪽만 할 거라서 이 위쪽 한쪽만 살짝 5 해놓고 아까 버리지 않았던 테이프를 재활용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 같은 경우는 본딩을 바로 하는 거죠. 본딩을 어디다 하냐면 이쪽에만 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쪽 한쪽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가죽도 저는 전체를 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아까 본딩한 데에 붙을 수 있도록 한쪽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붙여서, 자, 이렇게 붙였습니다. 붙여놓고 아까 저희가 이렇게 붙여서 뚫을 때는 양쪽이 한꺼번에 구멍이 났지만 이번에는 양쪽을 각각 뚫는 겁니다. 여기서 쭉 다 뚫고 여기서 다 뚫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제가 예전에 그 스트랩 만들 때 양쪽이 비슷하게 가게끔 이제 뚫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드린 게 있는데, 그것처럼 양쪽이 동일한 위치에 있게끔 뚫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을 조금 더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스트랩만, 예를 들어서 이 스트랩만 먼저 양쪽을 다 뚫는 거죠. 뚫어 놓고 이 가죽에 붙여서 한 번 더 뚫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그 방법은 제가 조금 생략을 했고요. 어찌 되었든 이렇게 붙여서 뚫을 수도 있고, 먼저 가이드로 뚫어 놓은 것을 붙여서 한쪽만 더 뚫는 것도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상태로 뚫으러 가는 거죠. 이 상태로 구멍을 뚫는 겁니다. 이렇게 뚫을 때는 양쪽을 따로 뚫기 때문에 내가 구멍을 뚫을 때 생각보다 이렇게 가장자리에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잘 보이시나? 이렇게 해서 가장자리에 최대한 이렇게 붙게끔 뚫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 상태로 뚫는 거죠. 근데 이거는 뒤쪽을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어긋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뚫고 자, 이렇게 먼저 다 뚫었어요. 이렇게 뚫고 나서 이 반대편에 이 구멍과 같은 위치에 있게끔 구멍을 뚫어야 돼서, 짧은 길이는 뭐 크게 상관없지만 길이가 길 때는 조금씩 틀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수직으로 맞춰 놓고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있게끔 체크 포인트를 몇 개 표시해 둡니다. 여기는 이제 구멍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라는 체크 포인트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제가 은펜으로 살짝 표시한 곳에 무조건 구멍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구멍을 뚫는 거죠. 이렇게 하고 뚫어볼까요? 해서 이렇게 맞춰놓고 꾹 잡아두고 뚫고, 그리고 뚫고, 또 나머지도 뚫고.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느질을 하는 거죠. 자, 이 상태로 바느질을 그대로 하셔도 되고요. 바느질을 조금 수월하게 하시려면 본딩으로 살짝 고정을 하고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많이 바르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뚫어 놓은 상태에서 본드를 바르면 또 이게 본드가 떡져서 바느질 할 때 조금 불편한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살짝만 고정될 정도로만 해놓고 그냥 살짝 감싸만 두는 거죠. 이렇게 모양만 살짝 잡아둘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나서 바느질 하는데, 당연히 이렇게 뚫려 있었던 것을 이렇게 맞대 붙이기 때문에 양쪽의 구멍의 방향이 90도로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새들 스티치 3부작 중에서 세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방법과 동일해요. 양쪽이 사선이 확실히 나오게끔 하는 따로 뚫어서 하는 바느질이죠. 그래서 첫 번째 구멍끼리 맞춰서 이거는 저쪽이 안 뚫렸네요. 첫 번째 구멍끼리 맞춰서 이렇게 양쪽 길이 맞추고 그 다음에 넣어서 구멍끼리 맞춰서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 구멍끼리 아마 이게 몇 단 바느질을 하고 나면 모양이 잡혀서 생각보다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건 제가 굳이 꼬아서 넣지 않더라도 양쪽에 사선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바느질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것도 살짝 넣어서 구멍끼리 맞춰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서 감싸지는 느낌으로 바느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사선이 명확히 나오죠. 여기도.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에요. 붙여서 한꺼번에 뚫는 방법, 그리고 따로 뚫어서 구멍끼리 바느질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바이어스 가죽의 폭 같은 경우는 내가 하고자 하는 느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이것 같은 경우에 제가 리폼 진행할 게 있어가지고 받아둔 건데, 루이비통 토트백이죠. 여기 위쪽 상단도 이렇게 바이어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폭이 꽤나 큰 편이에요. 보시면 이거는 지금 이게 이쪽 한쪽만 9mm거든요. 그러면 9에 9에 이 두께까지 하면 20mm가 넘어요. 그런데 전혀 위화감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 가장자리에서 조금 더 들어온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다가 이제 실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안쪽으로 재봉틀로 바느질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많고요. 근데 이 동일한 폭, 지금 9 여기 사이 한 3에서 4mm 정도, 그 정도 20mm가 넘는 것을 이런 명암 지갑에 적용을 하게 되면 정말 이상하게 됩니다. 뭔가 느낌이 이상하진 않죠. 작은 소품일수록 이런 식으로 폭이 작게끔 하는 게 조금 더 낫고요. 큰 가방일수록 이제 디자인의 느낌이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 바이어스의 폭을 조금 더 넓게 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12mm, 14mm 이런 거는 단순 참고용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바이어스 가죽 쓰는 것 같은 경우는 한 0.7에서 0.9 사이를 쓰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도 얇아요. 이게 아까 보니까 한 0.7, 0.6 정도 되더라고요. 0.6 얼마입니다. 꽤나 얇죠. 왜냐면 이런 곳에 꽤나 두께가 있는 것을 감싸버리면 이 단면이 이만큼 많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걸리적거리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까먹을 뻔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가죽을 싼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싸도 괜찮아요. 이렇게 싸서 바느질을 해도 괜찮은데, 여기서 바느질의 위치는 어디쯤 와야 되냐면 자, 이걸로 어디쯤 와야 되냐면 이 바이어스 가죽의 최대한 가장자리에 위치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쪽, 어떻게 보면 이 몸통 가죽의 가장자리죠. 이쪽이 위치해서 고정이 돼버리면 바이어스 가죽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쪽이 따로 떠버리게 됩니다. 본딩을 해놔도 나중에 이쪽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저희가 원하는 건 이 바이어스 가죽이 딱 붙어있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것을 할 때는 이 바이어스 가죽의 가장자리 쪽, 이쪽 부분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바느질을 해주셔야 이게 딱 이렇게 모양을 잡고 유지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런 디자인, 그런 두께, 느낌들을 찾아서 이것저것 테스트도 해보시고 연습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